진해 대장 장안은 무신군 항량을 죽인 후 대군을 거록성으로 이동시켰다. 거록성은 조의 근거지인 성이었다. 거록성은 장안의 군사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조왕헐은 초왕 회왕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게 된다. 회왕은 송이를 대장군으로, 항우를 부장으로, 범증을 군사로 하여 20만 대군을 출병시킨다. 거록성을 구하러 출병한 송이는 싸우지는 않고 안양에 진을 치고 시간만 허비했다. 무신군 항량의 죽음 이후 딴 마음을 품은 것이었다. 송이는 이미 자기 아들인 송양을 비밀리에 제나라로 보내어 그곳에서 출세시키고 자신도 제나라로 넘어가 재상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항우는 그 길로 송이를 찾아가 목을 베어버린다. 송이의 목을 베어버린 항우는 군대를 장악하고 회왕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정식으로 대장군으로 임명된다. 싸울 의지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던 초군은 항우가 대장군이 되면서 크게 사기를 올린다. 항우는 영포에게 정병 2만여기를 주어 강 건너에 있는 진군의 진영을 치게 한다. 사마은과 동해가 응수했지만 영포의 기습적인 공격에 진군의 진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결국 진군은 무기와 식량을 버리고 모조리 퇴각해버린다. 항우는 대군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먼저 건너가 후속 부대의 도강 작전을 지휘했다. 후속 부대가 전부 강을 건너온 뒤에 항우가 말했다. 배를 모조리 파선시켜라. 가마솥을 모조리 부숴버려라. 식량은 3일분만 남겨두어라. 항우는 전군에 이같이 하다했다. 진군이 오랫동안 조나라를 포위하고 있어 피로에 지쳤을 지금이 처부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항우는 부하들을 데리고 장안을 추격했다. 그러나 범증은 종리매를 불러 만일의 경우에 대처할 준비를 시켰다. 사흘 안에 적을 격파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대군에 식량을 준비하게 한 것이다. 이때 장안은 자기 부하 장수 9사람을 불러놓고 작전 계획을 짜고 있었다. 장안은 부하 장수들에게 각각 1군씩 주어 따로따로 숨어있게 했다. 장안이 본진에서 항우와 대적해서 싸우면 번갈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 항우와 싸우라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항우를 깊이 끌어들인 다음 일제히 협공해서 잡자는 계획이었다. 항우가 장안의 진영 앞에 도착했다. 항우와 장안은 50여 합을 싸우다 장안이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리쯤 달아났을 때 왕리의 군사가 나타나 장안 대신 항우를 상대했다. 하지만 왕리는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항우가 틈을 봐 왕리를 말 위에서 떨어뜨렸다. 순식간에 땅 위에 굴러 떨어진 왕리는 초군에게 잡혔다. 항우는 계속해서 장안을 추격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장안의 부하 장수 중 섭간이라는 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섭간 역시 항우와 싸우다 말에서 떨어졌다. 장안이 부하 장수를 보내 항우를 상대하게 하고 그 사이 섭간을 구하려 했다. 그때 항우의 부하 영포와 환초 두 장수가 달려들었다. 장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뒤돌아 도망쳤다. 초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만 갔다. 날이 저물어 항우는 더 추격하지 않고 진을 치고 병졸들을 쉬게 했다. 이때 범증이 항우에게 와서 말하기를, 장군은 오늘 적의 땅으로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엔 적의 야습을 경계하십시오. 이 말에 항우는 범증에게 전략을 물었다. 범증은 뒷산에 있는 여러 골짜기의 진영을 만들어 모든 군사를 거기서 쉬게 하고 본부 진영에는 마른 나무와 가심덤불을 쌓아놓고 밖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깃발을 꽂게 했다. 그리고 환초, 우영, 정공, 옹치 네 장수를 불러 산속의 복병으로 대기하게 했다. 본영에서 불이 나면 적의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라고 지시했다. 영포에게는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의 구원병이 오지 못하도록 앞길에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항우와 범증은 본영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했다. 역시나 그날 밤 진군은 초군 진영을 야습했다. 진군의 장수 소각이 늦은 밤 본영 안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영내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소각은 그제야 함정인 것을 알고 도망쳤다. 그러나 이미 기다리고 있던 초군에게 사방에서 포위당해 병졸들 대부분이 전사했다. 소각은 간신히 동쪽 산길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아나는 소각 앞에 느닷없이 항우가 나타났다. 깜짝 놀란 소각이 창을 겨누기도 전에 항우의 창끝에 생을 마감했다. 이미 소각의 부대가 실패한 줄도 모르고 후속 부대를 이끌고 야습해오던 장안은 갑자기 초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혼란에 빠진다. 미리 매복하고 있던 영포의 군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안은 영포와 일전을 벌였지만 서로가 비등비등했다. 이때 항우가 인소라는 대군이 구함을 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놀란 장안은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장안의 부하 장수 중 하나인 맹방이 장안의 뒤를 막아주었다.
초군은 추격해오다 맹방과 부딪히게 된다. 이때 초위 장수 환초가 격전 끝에 맹방의 목을 베어버린다. 환초는 그 길로 장안을 다시 맹추격한다. 환초가 장안을 거의 따라잡았을 때 진의 장수 한장이 나타나 장안을 구해준다. 환초와 한장과 일전을 벌일 때 우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와 합세한다. 잠시 후 항우의 대군도 도착했다.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한장은 진의 대장 이유가 만여기를 거느리고 후방을 지키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을 거두어들인다. 항우는 환초와 우영과 함께 적을 한참 동안 추격하다가 진나라 군사가 요의 지대에 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격을 멈춘다. 추격을 멈추고 병조를 쉬게 하고 있는데 범증이 항우를 찾아왔다. 범증은 진군이 오늘 밤 초군의 야습을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니 적의 계책을 우리가 역이용하면 오늘 밤에 장안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항우가 범증에게 무슨 계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범증이 말하기. 적은 본진을 비워놓고 사방에서 초군을 포위 공격하려고 준비 중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대장군이 친히 적의 본진에 쳐들어가고 적의 복병이 공격해올 방면에다 2개의 부대를 매복해두었다가 적의 복병이 가까이 오면 쳐서 부수면 됩니다. 대장군이 인솔에 적의 본진에 들어갔던 부대와 합하면 모두 3개의 부대가 역으로 적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범증의 설명을 들은 항우는 크게 기뻐했다. 항우는 즉시 포를 불러 그에게 1만여 기의 군사를 주어 남쪽 길로 가게 하고 환초에게도 1만여 기를 주어 북쪽 길로 가게 했다. 항우는 3만여 기를 인솔하여 가운데 길로 적의 본진을 향해 쳐들어갔다. 장안은 이 같은 사실도 모르고 이우와 한장 두 장수를 불렀다. 이우에게 5천여 기를 주어 남쪽 언덕에 매복하게 하고 한장은 5천여 기를 이끌고 북쪽 언덕에서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장안은 사마은과 함께 본진의 후방에 숨어있기로 했다. 양쪽 진영 모두 계책을 써 야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양 진영 간의 거리는 40~50리쯤 떨어져 있었다. 항우는 30리가량 적진 가까이 와서 병졸들에게 헝겊을 입에 물게 했다. 소리 없이 적진에 접근한 뒤에 5리쯤 가까이 와서야 비로소 북을 치며 쳐들어갔다. 장안은 본진의 후방에 있다가 초군이 함정에 빠졌다 생각하고 뛰어나갔다. 그러나 장안이 뛰어나갔을 때 본 것은 뜻밖의 군대였다. 자신이 남쪽과 북쪽에 매복시켜놨던 이우와 한장의 군사들이었다. 두 장수는 영포와 환초에게 격파당해 본진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장안은 기가 막혔다. 이제는 장안이 초군에게 포위된 형국이 되었다. 진나라 군사들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항우는 도망치는 장안을 20리나 추격했다. 그때 조의 수도 거록성이 눈앞에 보였다. 거록성 안에는 대장 장이와 진여가 있었다. 둘은 성루에 올라가 전황을 살폈다. 진군이 대패해서 도망하고 초군이 추격하는 광경이었다. 장이와 진여는 즉시 성문을 열고 나가 패주하는 장안의 군사를 쫓아가면서 죽였다. 그러나 장안은 휘하 장수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